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3차까지 유찰된 경매 물건들인데 누군가가 2차 최저가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낙찰을 다 받아갔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을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죠. 오늘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지 저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장 경매와 공장 투자 그리고 공장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셔리형입니다. 어제 공장 경매 컨설팅을 받으시는 한 대표님이랑 입찰 전략에 대해서 미팅을 하던 중에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3차에 입찰을 하면서 2회차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의 입찰가를 적어내고 낙찰을 받아가는 걸까? 사실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차에 10억짜리 물건인데 한 번 유찰이 되니까 이제 최저가가 7억이 됐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유찰이 된 다음에 3차 최저가 4억 9천인데 여기에서 입찰을 딱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럼 낙찰가가 7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게 바로 2차 최저가보다도 더 비싸게 낙찰을 받아가는 거죠. 실제로 물건들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도 한번 올렸던 경매 물건인데 1차에 85억, 2차에 60억가량 됐었고 한 번 더 떨어져가지고 42억 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표를 딱 까보니까 13명이 입찰을 하셨는데 낙찰 금액이 69억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2등을 하셨던 분도 65억 1,300만 원을 적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1등이나 2등이나 2차 가격 59억 8천만 원가량보다 더 비싼 가격에 입찰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4월 달에 진행이 됐던 경매 물건인데 신건의 감정 금액이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유찰이 돼서 3억 7천으로 떨어졌는데 무려 16명이나 입찰을 했어요. 그리고 낙찰가가 5억 4,600만 원입니다. 2등 하신 분도 5억 3,300이죠. 그러면은 1등이나 2등이나 신건 감정 금액보다도 금액을 더 쓰신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뭔가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심리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예시들은 제 블로그 글에 상세하게 이제 올려놨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은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타고 블로그 글을 정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을 진짜 보고 나면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럴 거면 그냥 전회차에 입찰을 해서 그때의 최저가를 살짝 넘겨서 받아가지 왜 꼭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와서 높게 써서 받아가냐. 이게 진짜 사람 심리라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5가지 심리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리적 선점 욕구. 보통 3차까지 유찰된 시점에서 물건의 그 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미 싸질 대로 싸졌다. 이게 바로 심리적 저점이라는 거죠. 지금 바로 안 사면은 손해라는 두려움이 앞서면서 공격적인 입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심리의 두 번째 원인, 적정가에 대한 회귀 심리가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본인이 분석했던 적정 금액이 7억 2천인데 최저가는 4억 9천인 상황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죠? 내가 판단하는 이 경매 물건의 적정 금액이 7억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최저가가 4억 9천이더라도 7억 2천의 입찰가를 적어내는 식입니다. 이때는 감정가나 최저가가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판단한 그 가격이 적정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심리의 세 번째 원인, 다수 입찰자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벌써 이게 물건이 3차까지 유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소문이 나게 됩니다. 야, 이거 반값으로 나온 경매 물건인데 너 한번 봐봐봐. 이거 반값짜리 지금 떴다. 이러면서 입소문을 엄청나게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서야 물건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좋은 물건을 내가 안 놓치려면 남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1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격을 더 써내야 된다. 이런 심리 때문에 입찰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원인,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입니다. 이렇게 반값까지 유찰돼서 저렴해진 물건을 놓치잖아요? 투자할 기회가 바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자루 안에 가만히 있으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녹아내리겠죠. 하지만 부동산 자산으로 탈바꿈에 있는 동안에는 자산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안 그런 물건들도 있으니까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잠든 사이에도 돈이 스스로 불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물건을 놓쳐서 내 투자금을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다? 그 자체로 손해라는 심리예요. 바로 기회비용을 날렸다라는 심리죠. 그리고 제가 다섯 번째로 생각하는 원인, 임장 결과의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이게 보통 이렇게 반값까지 막 유찰이 되고 이러면은 소문을 벌써 듣고 현장 조사도 해보고 시세 조사도 해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아니, 이 좋은 물건이 이렇게 싸게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검토를 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뜯어보고 분석해보고 뭐하고 해보더라도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야, 다시는 이런 물건 이런 가격에 안 나온다. 이거 진짜 물건이다. 그렇게 이제 확신에 딱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 확신으로 인해서 입찰 금액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회복장이나 상승장 시기다? 그러면은 이런 심리가 더욱더 강하게 발동을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정확한 가치 판단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라는 게 유찰이 여러 번 됐다고 내가 무조건 이 물건을 싸게 먹을 수 있느냐? 절대 아니죠. 싸 보이는 순간 경쟁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물건인 거를 적정 가치, 다시 말해서 적정한 금액보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얼토당토하는 거, 이상한 데 박혀있는 거 무조건 싸게 받아서 싸게 팔면 다 팔린다. 이런 소리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물건에 대한 가치 판단, 이게 정확히 얼마짜린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굳이 2차, 3차 이런 식으로 유찰이 되는 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제 수강생 한 분이 공장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다행히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단독으로 낙찰받으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수강생분이 단독으로 낙찰받았다고 딱 말씀하자마자 진짜 속으로 너무 좋아했습니다. 신권 금액에서 살짝만 높였어가지고 낙찰이 된 거거든요. 신권의 낙찰을 받더라도 그 물건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았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경쟁만 치열해지게 유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사람의 심리들 때문에 정말로 잘못된 물건을 낙찰받고 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왜 이 금액으로 물건을 받았을까? 이 물건을 왜 투자를 했을까? 싶으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물건이 싸다고 다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경매 하시면서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경매에서 유찰은 기회이자 함정이에요. 2차 최저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한 물건 분석이 필수거든요. 정확한 적정 가격 판단이 돼 있다면 굳이 유찰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이런 심리 구조를 알고
경매에 접근을 한다면 피박을 쓰는 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는 소수 정예로 공장 경매 마스터반을 한번 꾸려보려고 해요. 특히 공장 경매를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장의 가치 판단 방법부터 공장이라는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로 이루어진 강의입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경매 물건 현장 그리고 다양한 공장 투자 물건에 직접 나가서 어떤 걸 체크를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진짜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현장도 같이 저랑 나갈 거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너무 많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계획은 많아야 5명에서 6명 정도만 딱 모집을 해가지고 가칭 공장 경매 마스터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